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오전 방송을 못 해드렸네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하고 코스닥이 지금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조금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전에 일단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일단은 강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쉰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시장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상황들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시장 부분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반등 포인트 안에 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 부분이 이제 351포인트가 저점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형성되었던 저점을 지금 깨긴 했어요. 깨긴 했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 자체가 지금 한번 꺼보도록 하죠. 이렇게 추세선이 일단 한번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추세선에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저점 이탈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는 일단 이렇게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하락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는 일단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코스닥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일단은 저점 부분이 이탈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발표될 CPI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자체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이나마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번에 고용도 나쁘지는 않았죠. 그래서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도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소매 가격도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 소위 말해서 경기가 좀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매 가격은 올라도 이걸 갖다가 소매 가격까지 올릴 경우에는 안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소매 가격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이 소매 가격이 일단은 그러니까 CPI가 PPI보다 이제 적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게 되면, 이건 사실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그널 자체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PPI가 굉장히 급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CPI가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물건값을 올려가지고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으면은 CPI는 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조건 8.1 이하로 나오면, 8.3 이하로 나오면, 이상으로 나오면 시장의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초점 자체는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침체로 가면 얼마나 길게 가느냐, 침체에 빠지냐 안 빠지냐, 여기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CPI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곧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 시장은 곧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 시그널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급선회하기 시작을 하면 FOMC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치 자체도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한 75bp 정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bp 정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이죠, 25bp 정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예상은 굉장히 조금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가 좀 침체로 가는 시그널 자체가, 다시 말하면 PPI는 높게 나오는데 CPI가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예상외로, 아무도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예상외로 빠르게 급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놓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진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업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간이 2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두 양대 시장 모두 다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1.3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3%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제 하락으로 가는 본격적인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하락으로 가는 본격적인 흐름은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은 이때부터 나왔죠.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으로 가는 본격적인 흐름은 일단 나왔고, 지금 보면은 뭐 하락 추세 부분 자체는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죠?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하락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이번에 추세 부분도 추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 추세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밀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추세만 볼 줄 알아도 시장에서 뭐 절반은 먹고 간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리는 것도 그거죠.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추세가 한번 빠지는 구간이 한번 있었는데, 이 빠지는 구간 자체가 한 번 더 각이 지금 가팔라져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그어드렸던 요 추세선이 지금 새로 형성된 추세선이니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요 만들어져 있는 추세선, 예전에 이거 오늘 이탈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708포인트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한다, 708포인트 돌파하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전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708이 아니에요. 708이 아니고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가격권 지금 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663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이제는 시장이 663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다음 반등 포인트는 어딘가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의 반등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시장가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격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보통은 우리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빠져서 7억 한다더라. 그러면 싼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까지 빠졌다더라, 이렇게 하더라도 뭐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야 지금 아파트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건데, 10억 하던 아파트가 4억이더라 그러면은 약간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4억이 깨진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시점부터는 가격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수가 이전 상승폭, 코로나 이후로 상승하는 그 상승폭의 61.8% 지점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선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를 예상을 하는 건 이제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를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다. 그냥 요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어떤가? 사실은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오늘 코스피는 1.4% 정도 일단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은 장막판으로 가면은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하고 조금 다른데, 아까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데 보니까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열심히 팔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죠. 그렇죠? 코스피 시장이 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나름 그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래 보고 있던 지지라인은 2174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72까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지금 내일 CPI에 대한 공포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은 코스피는 그냥 놔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여전히 아직은 아니고요. 2255포인트 돌파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표에 대한 시장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돈 벌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시장이 요즘 오늘 조금 깨져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탄은 아낀다 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 지켜주시면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강주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